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던 월요일 오전 전 세계는 하늘에 올려다보며 근심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인공위성 한 대가 지구로 추락했기 때문인데요. 인공위성의 추락,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진다. 큰 사고가 날 것 같이 여러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 위성이 그 중남미하고 그 남극, 그다음에 호주 서쪽의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추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 대부분 다 바다에 떨어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체가 한 1톤 정도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권에서 타고 땅이나 바다에 떨어진 양은 한 200km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위성이 이 육지에 떨어져서 사람의 피해를 줬다, 이런 보도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1957년 10월에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올라간 다음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에 거의 한 10,000대 가까운, 공식적으로 한 수천 대지만 첩보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10,000대 가까운 위성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활동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이제 수명이 다한 거죠. 수명이 다한 위성들은 궤도가 낮아지면서 결국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성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실제로 러시아 위성하고 미국의 그 통신 위성이 서로 이제 충돌해서 폭발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처럼 이런 위성 파편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그 소유주 탈취선으로 대피한 적도 한 10차례 이상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우주 쓰레기들, 인공위성, 폐기된 인공위성들, 이번 같은 경우는 무사히 떨어졌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위험성, 대비책, 이런 것이 많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누구든지 간에 우주 쓰레기를 내 집 앞 쓰레기는 꼭 내가 치운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치우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우주 이 위성이라든가 쓰레기는 아무나 못 치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가 치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새나갈 수 있잖아요. 이 위성 처리 문제들 정말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정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우주 공간이 다 이 위성 쓰레기라든가 폐기 위성으로 다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위성을 날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UN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위성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스페이스 가드,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성 쓰레기라든가 위성 잔해들을 치우는 거, 그다음에 클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강구되는데 유엔에서 총괄하는 통합적인 그런 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20년 때까지는 이 우주 쓰레기 문제라든가 폐기 위성들을 처리하는 국제적인 공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위성은 이제 실시간 검색을 오릴 만큼 많은 이슈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대기권에서 많이 이제 타버렸는데, 이제 또 앞서 얘기해주신 문제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가 첫 번째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망갈리안은 힌디어로 화성 탐사선을 뜻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38분, 무게 1.35톤, 소형차 크기의 망갈리안은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무사히 지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내년 9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 망갈리안은 화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망갈리안의 화성 여행이 성공하면 인도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 나라가 됩니다. 중국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기에 뒤질세라 인도가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과거의 이 우주 개발은 미국과 러시아의 양대 싸움이었죠. 거기에 이제 유럽연합이 가세하면서 세 군데가
아주 그냥 앞다퉈서 이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주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우주정거장도 띄워올렸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달탄선도 보내고 유인 우주선도 발사하고 네. 여성 우주인도 나오고 다 했는데 이 중국에 뒤처졌던 인도가 이번에는 화성 탐사선 발사에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 중국은 화성 탐사선 발사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5일날 그 인도의 그 화성 탐사선, 그러니까 망갈리안이라는 우주선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300일 정도 이제 우주 여행을 하고 내년 9월 24일경에 이제 화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성의 이제 대기라든가 그 화성의 이제 그 토양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할 텐데요. 뭐 착륙하는 건 아니고 화성 궤도를 돌면서 이제 네. 궤도상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인도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하죠. 인구는 한 12억 가까이 되면서 네. 세계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나라인데 이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하지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국가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 때에도 우주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국으로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네.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망갈리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화성 탐사선 개발에 한 10분의 1 정도 예산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만든 거는 네, 좋은 건데요. 그러네요. 예. 하지만 이 인도 자체가 과연 이 우주 개발을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인도가 이제 1980년에 최초의 이제 자국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한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찬드리안이라고 하는 달 탐사선을 발사했고, 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망갈리안은 이제 이게 화성 탐사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기까지 굉장히 급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에는 인도에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겠다. 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이 우주 개발, 뭐 이제는 인구 많은 나라들이 다 앞서가는 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도의 우주 개발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인류의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주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민들의 생활을 먼저 살피면서 네. 우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뭐 남의 나라 얘기지만 네.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각국 나라에서 앞다퉈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인도에서 화성 탐사선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니까요. 좀 더 어떤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우주로 향하는 우주선. 우주인이 성화봉을 들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우주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우주정거장 밖에서 우주유영 중인 우주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죠? 손에 든 물건은 바로 올림픽 성화봉입니다. 지상 420km 상공 우주공간에서 펼쳐진 성화봉송 행사인데요. 포즈도 잡아보고 성화봉을 흔들어 보기도 하죠. 이렇게 우주 유영을 하면서 성화를 봉송한 것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입니다. 내년 2월 개막식에서는 우주를 다녀온 이 성화봉으로 불을 붙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와, 우주에서의 성화 봉송 정말 신기한데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성화가 우주 유용을 한 건데요. 교수님, 저 성화가요, 소치에서 열린 올림픽 성화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우주에서 성화 봉송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성화가 불꽃인데 네. 이걸 어떻게 우주에서 봉송을 할까? 네, 별별 뉴스에서도 예, 앞서 그래서 이제 저는 소개를 드렸잖아요. 특수한 장치를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었더니 결국은 성화봉을 봉송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성화봉이 이제 지상에서 다시 또 불을 붙여가지고 봉송에 쓰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불꽃이 우주 유영을 한 것이 아니라 성화봉 자체가 우주 유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9일날 그 우주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던 러시아인 2명이서 네. 이 성화봉을 들고 약 1시간 정도 우주 유영을 하면서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홍보한 거죠. 네. 1시간 정도 유영하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성화봉은 이제 지구로 다시 와가지고 불을 붙여서 계속 이제 봉송길에 오르게 되겠죠. 네, 홍보는 톡톡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러시아 정말 우주 개발에서 어느 나라보다 뒤질 수 없다. 네. 선진국이다라고 자부했던 나라인데요. 물론 경제력에서는 이제 많이 밀렸지만 하지만 이제 그 소치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우주에서의 성화봉송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비록 그 불꽃이 없는 성화봉이긴 하지만 네. 성화봉을 봉송한 건데 그 성화봉에다가 다시
다시 이제 불을 붙여서 그 원래 그 성화 불꽃을 연결시켜서 옮긴다고 하니까 아무튼간에 우주에서의 성화 봉송 이벤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미래, 꿈, 또 희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주를 개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인류의 새로운 도약이고 더 멀리 더 높이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한 더 먼 세계, 꿈과 이상을 실현해주는 이런 우주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번 성화봉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이 과학과 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다른 나라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냈고 정말 우주 강국다운 면모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네모나 쌍곡선 궤도를 도는 혜성은 다시는 태양계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정답은 포물선. 긴 꼬리를 휘날리며 나타나는 혜성. 혜성도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천체인데요. 궤도에 따라 다시는 태양계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는 혜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혜성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포물선 하면 대포 포탄이 날아가는 궤도도 생각나고요. 공이 날아가는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교수님, 그럼 포물선이나 이 쌍곡선 궤도를 도는 혜성은 한번 보면은 영영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원이나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뺑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네.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혜성 같은 경우도 원궤도나 타원 궤도인 경우에는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주기혜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단주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년 이내. 그다음에 장주기는 200년이 넘는 그런 혜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포물선이나 이 쌍곡선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네. 가가지고 궤도가 다시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왔다 다시 올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물선이나 쌍곡선이 연결된 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성질상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혜성 중에서 한 번 왔다간 다시 안 오는 혜성들, 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혜성들, 네, 그런 그러네요. 혜성들의 궤도는 보통 이 포물선이나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왔을 때 잘 봐야 되는데, 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혜성들, 헨리 혜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혜성이기 때문에 네. 보통 타원 궤도를 도는 혜성들이에요. 근데 네. 이제 가끔 가다가 유명한 혜성이 나타나는데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포물선이라 쌍곡선, 말은 좀 어렵죠. 수학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혜성들은 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혜성들, 네. 그런 혜성들은 보통 타원 궤도를 도는 혜성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네. 타원 궤도를 도는 혜성 중에서 이 짧은 주기의 혜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왕성 정도 궤도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 네. 멀리서 오는 것들은 한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가지고 한 1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먼 데서 오는 것은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네. 뭐 수천 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포물선이라든가 쌍곡선 이런 궤도를 그리는 혜성들은 다시는 못 오고 일회성 혜성이다. 그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자주 보는 혜성들은 이제 타원 궤도를 도는 네. 이제 혜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 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신 하늘 소식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11월 18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예, 이 별 보는 사람들이 그 10여 년쯤 전에 사주자리 유성우라고 해가지고 네. 새벽에 하늘에서 시간당 10,000개 가까운 유성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유명한 사주자리 유성우가 11월 18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앞에 혜성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템펠터틀이라는 혜성이 33년을 주기로 오는데 네. 33년 주기로 올 때마다 큰 유성우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당 20개 정도의 유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도 좀 많이 볼 보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밤에 이
사자들이 유성우가 최대로 많이 보이는 때인데요. 이때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거거든요. 주위가 환할 거기 때문에 달이 밝기 때문에 그만큼 별똥별이 많이는 안 보일 거예요. 네. 밝은 별만 보이겠는데 날씨는 좀 춥겠지만 네. 달이 보이는 곳에 계신 분이라면 달 옆에서 그 밝은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다. 네. 기억하시면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이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달 말에 그 아이손 해성이 가장 밝아질 수 있다고 했죠. 네. 이제 이 아이손 해성이 거의 이제 태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간이 태양에 충돌하기 전에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천여 자리에 있는 으뜸별 스피카 바로 옆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 손잡이를 길잡이 삼아가지고 붉은색의 약간 오렌지빛의 목동, 그 다음에 천여 자리에 으뜸별 스피카거든요. 그 바로 옆에 이 아이손이 있습니다. 쌍안경 정도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아이손 해성이 이제 태양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충돌할지 안 할지 네. 드디어 이제 29일 날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며칠 동안 안 보이다가 그것이 이제 태양을 무사히 통과해서 나오면 그때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손 해성을 그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혹시 태양과 충돌하면 다시 못 보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18일 날 그 새벽이니까요. 일요일 밤부터 한번 이 달도 보시고 별똥별도 보시고, 혹시 밤새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쌍안경 가지고 그 스피카라는 천여 자리의 으뜸별 옆에서 이 아이손 해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가을의 끝자락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특히 28일에 이제 사자자리 유성우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